오늘은 말 한마디에 세금 1억 7천만 원을 물 뻔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야. 세연이 말과 관련된 속담 기억나는 거 있어? 말과 관련된 속담? 말 한마디에 천냥비 다 간다? 그렇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 오늘은 오누이에 관한 얘기야. 오빠인 아저씨를 햇님, 동생인 아주머니를 달님이라고 얘기할게. 처음에는 이 햇님과 달님, 오누이는 사이가 좋았어. 그래서 2007년도에 두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해. 햇님 아저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금을 동생한테 줬지. 그리고 동생은 유망한 부동산 3개의 땅을 산 거야.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면 둘이 이제 나눠 갖자. 반씩.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한다고 하거든.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달림 아줌마였어.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도 지었어. 2007년에 샀는데 2015년쯤이 됐는데도 햇님 아저씨 같은 경우에 좀 불안한 거야. 빨리 나는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돈을 회수하고 싶은데 이 달림 아줌마가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지. 나 그때 빚내가지고 이렇게 너한테 돈을 줬는데 이거 언제쯤 돌려줄 거냐.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아랑곳 안 하고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를 찾아왔어. 햇님 아저씨와 달림 아줌마 간에 빌려준 돈에 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거 갚아라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달림 아줌마가 아빠 사무실로 같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약정서를 썼거든. 약정서가 뭐냐면 두 사람이 약속하는 문서 이런 거야. 햇님 아저씨가 얼마를 투자했느냐?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작성했던 연도가 15년인데 그 다음 해인 16년 말까지 그 부동산의 지분을 절반을 넘겨주기로 한 거야. 근데 절반을 넘겨주지 않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달림 아줌마한테 선택권을 줬어. 본인이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거나 그게 싫으면 9억 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약정을 했어. 그래서 달림 아줌마로서는 이 부동산의 값어치가 더 높다 생각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약정을 했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분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 거야. 이 달림 아줌마가 약속을 안 지킬 걸 대비해서 아빠가 어떤 조항을 넣어놨었냐면 소유권 지분을 넘겨주기로 할 때까지 이 부동산에서 임의로 대출을 받거나 이러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9억 원을 지급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놨던 거야. 아빠가 내용 증명을 보냈지. 본인은 지금 이 두 가지 의무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우리 몰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거야. 이거 부동산의 값어치가 그만큼 줄어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9억 원을 지급해달라 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 그런데 주지 않았어. 한 3년이 또 지났어. 그래서 이 달림 아주머니가 땅하고 건물을 팔게 된 거야. 파는 과정에서 이 햇님 아저씨가 본인이 9억 원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란 걸 걸어놨거든. 가압류?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 가압류가 뭔지 알겠어? 압류는 세서 뺏는 것 같은데 가압류는 모르겠어. 압류는 이거를 이렇게 딱 묶어두는 거거든. 가압류는 임시로, 가짜로 살짝 묶어놓는다는 거야. 아직 우리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가지고 가압류권자로서 9억 원을 토지하고 건물을 샀던 매수인한테 햇님 아저씨가 받았어. 근데 갑자기 소장이 딱 날라온 거야. 소장이? 달림 아줌마가 햇님 아저씨 오빠한테 소송을 건 거야. 남매끼리? 토지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내라. 이렇게 갑자기 소송을 건 거야. 양도소득세는 뭐인지 알까? 양도는 넘겨주는 거고 그렇지. 소득세는 이익을 본 걸 넘겨주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2억에서 1억을 뺀 1억이 남잖아.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거든. 과거에 되게 싸게 샀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 양도 차익이 꽤 있었어. 절반을 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게 1억 7천 얼마였어. 햇님 아저씨가 아빠를 찾아온 거지. 이거 세금을 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우리는 지분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지분을 포기하고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세금 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하나가 있었어. 뭐냐면 녹취록이었어. 2017년도 우리가 이제 9억 원을 달라고 했었을 때 두 사람 간에 통화한 적이 있었어.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햇님 아저씨는 지분을 받으려고 했었잖아. 그 지분에 대해서 넘겨달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세금은 반반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햇님 아저씨는 지분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받는 권한을 포기하고 9억 원 돈을 달라고 했었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지분권자로서 양도소득세 내야지. 근데 우리는 이 지분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9억 원의 돈을 받기로 한 건데 그것도 본인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걸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대응했어. 그래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 내라고 했을 것 같아. 녹취록 때문에. 그래? 그 판결문이 세연이한테 아까 나눠준 그게 1심 판결문이야. 거기 있는 주문 한번 읽어볼래?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될 수 있다. 햇님 아저씨 보고 그 세금에 해당되는 1억 7천 얼마를 주라고 판결이 난 거야. 나는 전화통화로 갑자기 전화 와서 만약에 이 세금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분을 넘겨줄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내야지 이렇게 한 건데 지분을 안 넘겨줘서 우리가 가압류를 그 이후에 걸고 그에 따라서 매매 과정에서 가압류권자로 돈을 받았는데 이거 세금 왜 내야 되나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보면 소송 비용도 햇님 아저씨가 부담하고 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 가집행도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을 임시로 가짜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실제로 그 판결을 가지고 달림 아줌마가 오빠인 햇님 아저씨 아파트를 경매를 넣었어. 그리고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처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분을 넘겨받는 경우 이건 당연히 당연하게도 세금을 냈고 우리가 지분을 넘겨받지 않았지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전 청구를 하지 않을 상태에서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그 중간에 임의로 대출받은 거기 때문에 지분을 포기하고 9억 원의 돈을 받기로 결정해서 가압류까지 한 단순한 금전 채권자인데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 9억 원을 받을 때 수표로 받았어. 그래서 수표를 받은 정황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금을 따질 때 그 당시에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았거든. 그러면 우리는 건물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가 얼마인지 건물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가려야지만 토지로 인한 세금은 얼마고 건물로 인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겠지. 근데 그 당시에 건물하고 토지로 인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한 바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주장을 했지. 항소심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아빠의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햇님 아저씨가 그 세금을 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기본 약정과 원고의 동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에 이 사건 가압류권자 9억 원에 대한 채권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엔 양도소득세 1억 7천만 원에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갖고 이거는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야. 근거 4가지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아빠가 잠깐 읽어줄게. 처음에 투자한 이후에 2015년도에 아빠가 약정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부담 비율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정한 바도 언급한 바도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지분권자가 아니라 9억 원의 채권자로서 가압류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지분을 포기하고 채권을
금전 채권을 받기로 한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그분이 참여할 때 나는 지분권자로 관여한 게 아니라 가압류권자로 관여해가지고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돈을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양도소득세 부담의 약정이 있었다면 실제로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분리해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토지의 가액은 얼마고 건물의 가액은 얼마여야 된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됐는지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전화통화 잠깐 한 것만으로는 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야. 결국에 달림 아줌마는 너무 화가 나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햇님 아저씨는 그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 거지. 근데 그 햇님 아저씨랑 달림 아줌마 화해했어? 아니, 원래는 처음에 아빠가 약정서를 해줬을 때까지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판을 몇 년간 하면서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혜인이 아빠가 오늘 이제 그 말의 중요성에 관한 사건의 얘기를 해줬는데 이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느낀 바가 있어? 궁금한 점은 없고 느낀 바는 이제 말에 조심해야 된다는 점, 말을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그래. 알았지.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사실 말로 약속한 것도 충분히 법률상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다음엔 더 재밌는 얘기로 준비해서 들려줄게. 좋아.